이 법안을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논란과 함께 일명 이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던지고 아니면 말고 하는 유튜버들, 일명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주도로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정보, 조작된 정보, 맥락이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던지고 아니면 말고 하는 유튜버들, 일명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사이버 레카들의 유튜브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확히 두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유통 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시선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용어의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것 같은 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따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일명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지 않은 분들은 어떤 정보가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은 각호에서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란한 부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훼손을 하는 것,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범죄를 목적으로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44조의 7에서 기존의 2항을 사망으로 밀고 새로운 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의 내용을 읽어보자면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라고 하고 1호에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허위 정보죠. 2호에서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조작 정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 1호와 2호의 해석은 거의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일부만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문상 허위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 법리에서 허위사실 적시냐 아니면 사실 적시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된 부분이 사실인데 사소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면 그거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이런 법리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유사한 법리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가 어려운 다툼이 될 수 있어서 아예 이건 풍자나 패러디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신설되는 44조의 10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44조의 10은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조작 정보를 유통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일반론을 규정하고 있고요. 2항은 법원이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 책임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규정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문이죠. 3항을 보겠습니다. 게재자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튜버라는 소리죠. 사이버 레카를 포함한 유튜버를 표적으로 한 조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보면 유튜버가 1호부터 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1항과 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손해의 5배라고 돼 있죠. 즉 유튜버라면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 손해의 5배 이내, 예를 들면 너는 손해의 3배를 배상해라, 손해의 4배를 배상해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면 가해자가 회사고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피해자도 많은 그런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1호부터 3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호는 불법 정보, 허위 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3호는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는 피해자가 나는 피해를 봤어요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2호는 유튜버는 조회수 올리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유튜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돼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쟁점은 1호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허위 정보인지 몰랐다.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식한 주된 부분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다툼이 생길 것 같습니다. 44조의 10 제7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 대법원 법리가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는 공익을 위한 거고, 부수적으로 사익을 위한 것도 괜찮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의 이익에서 공공의 의미는 사회 일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 그리고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도 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이와 유사한 법리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이 부분도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 법리가 있는데요, 일명 조회 의무라고 합니다. 내가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면 취재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믿을 만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봤는지 등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했는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진실이라고 나와서 나는 진실이라고 믿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유튜브나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고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는데요? 이런 변명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 법리와 유사한 법리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시무시한 조항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6이 신설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구글 유튜브를 말하는 거겠죠. 이 항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3항에서 사실확인 단체는 허위 정보 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4항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그 보고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반영하라는 소리죠. 안 하면 혼나겠죠? 44조의 17 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 설치되고, 투명성 센터는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단체는 문제가 된 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결정하겠죠. 사실확인단체에서 허위 정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논쟁이 엄청 많죠. 실무상 운영이 어떻게 될지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는 있다고 했죠.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익, 그리고 공공의 이익, 어떤 것을 중시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법률입니다.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명한 대처가 없다면 이 법안을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논란과 함께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기를 마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